이번 8회째 개최하는 정책 포럼에서는 연구원 역량 강화를 위해서 연구원 내부에서 공모한 기초 연구 과제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지역 발전의 일환으로서 산학연 협력에 대한 관심이 좀 고조되고 있고요. 특히 교육부가 관할하던 많은 예산을 지자체로 이제 이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를 포함한 모든 지역들이 지금 라이즈 사업이라는 대형 사업으로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원 사업의 정책적인 목표를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다수 수행 경험이 있는 소수 대학군에 집중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중견기업 이상을 참여시킨 산학연 과제를 구성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이다. 이런 수혜 대상을 넓히게 하려면 중소기업 대상인 산학 형태 과제가 더 요구되고, 과학적 성과보다는 경제적 성과를 주요 성과 지표로 잡아서 가급적이면 연구 기간을 길고 연구비를 높게 책정해야 성과를 좀 기대할 수 있겠다. 지금 지자체의 역할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산학연 협력에서 소극적인 참여자에 국한했지만 최근 지자체 중심으로 매칭, 조정, 발굴 역할을 해야 한다는 논의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산학연 협력 활성화는 조정자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회적 고립가구 같은 경우에는 돌봄이 부재되면서 이 고독사의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럴 때 이제 공적 지원 요구가 있는데 현재는 스마트 안부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수집되는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더 고도화된 이상 상황을 감지하고 결과에 따라서 상황별로 맞춤형인 서비스 제공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안부 확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총 4가지를 한번 제시를 해봤습니다. 저희는 새로운 지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개인의 특징, 특히 교통수단은 무엇을 이용하는지, 성별은 어떤지, 연령에 따라 어떤지를 좀 고민을 했는데요. 두 번째 목적은 이 만들어진 모형을 가지고 장래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XGBoost라는 머신러닝의 일종 알고리즘으로 분석을 하면서 각각의 함수에 대한 개수들을 추정을 해서 정확한 모델을 한번 구축을 해봤습니다. 우선 서울의 지역별 접근성을 한번 평가해 봤습니다. 전반적으로는 강북 지역은 승용차의 접근성이 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고, 강남 지역은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별별로 비교를 해보면 여성의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좀 핫플레이스라고 하는 용리단길, 홍대 쪽, 고속터미널에서 강남 쪽, 롯데타워 쪽이 남성보다 조금 더 접근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한양 도성내 혼잡 통행료라는 것을 도입을 하면 과연 접근성이 어떻게 변화될까? 이쪽 안쪽에서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으로 오는 통행들은 어디로 갔을까? 접근성이 높은 강남이나 여의도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여기까지 왔다가 비싸니까 근처로 가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지 않고 처음부터 목적지를 강남이나 영등포, 여의도 다른 도심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를 사랑하는 사람들일수록, 많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자동차를 더 많이 타지 않을까. 일주일 동안 자동차를 얼마나 사용하는지, 그리고 걸어갈 수 있는 경우에 얼마나 자동차를 타고 쓸데없이 마트에 가는지, 드라이브할 확률 같은 것들에서 모두 다 자동차를 좋아한다는 그 변수가 다 유의하게 나온 거니까, 끼어들기, 빌런 주차, 과속, 교차로에서 꼬리 물기, 도로 위의 주정차, 그 소위 바람직하지 않은 운전 행태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자동차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동차를 사랑하는 그 속마음은 단순히 태도가 아니라 통행 행태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사회적으로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따라서 자동차에 대한 생각이나 심리 같은 것들은 교통정책의 영역에서 분명히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캐나다에서는 기름을 넣을 때마다 화석연료를 많이 쓰는 것의 어떤 부정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독일에서는 고속도로 변에 이런 것들을 붙여서 속도를 줄이게 하는, 그러니까 마음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다는 것이죠. 서울시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될 때가 왔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 문제는 복잡성이 증가하고 미래 예측 가능성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했던 도시계획 방법론은 사실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이라는 용어로 미래를 새로운 접근을 통해서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고, 또 인터페이스, 시민들의 행태, 눈높이가 엄청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했던 일들은 언리얼 엔진이라고 하는 게임 엔진을 시작을 했지만, 최근에는 영화나 건축,
도시와 관련돼서는 건물, 차량, 사람 등등의 샘플들을 제공을 하고 여러 가지 부재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걸 가지고 실시간 대용량 고화질 광범위한 그다음에 고성능의 다중 접속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적화,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큰 관건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서울시 행정체계에 이게 묻어 들어가야 되고 서울시 의사결정 과정에서 쓰여져야만 이게 지속 가능하게 실용적인 툴이 된다. 저희 최근 5년간만 보더라도 시설물 노후화나 이제 기후 변화 관련돼서 사고나 시민 불편이 되게 가중되고 있었습니다. 안전 확보라든지 사고 대응을 위해서 신기술 개발이나 연구는 되게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인데 시설물별로 각기 특성이 다르다 보니까 결국 다른 유지관리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계측과 관련된 기술들, 정보 수집, 관리, 활용에 관련된 이제 신기술들이 결국에는 적용할 수 있는 기술들은 거의 다 유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술들을 이제 시 정책이나 관리에 써야 되는데 결국 이 기술의 신뢰성이랑 경제성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검증이나 도입 제도를 어떻게 만들 거냐, 또 유지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이제 이 공통적인 문제점을 좀 도출하고 이걸 해결할 수 있을 만한 방안들, 그다음에 범용 시스템을 구축해서 저희가 직접 운영하면서 또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 또 서울시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보행 약자를 위한 과학적인 보행 행정 정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보행 약자의 이동에 많은 영향을 주는 보도폭이나 단차, 노면의 거칠기, 경사 같은 경우를 쉽게 분석하고 정보를 취득하고 난 다음에 단순히 일회성으로 두는 게 아니라 이력을 관리할 수 있게 정보화함으로써 피드백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기술을 탐색하는 것이 저희 연구진의 목적이었습니다. 보행 공간 분석 및 진단을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의 실태 조사는 일부 지역에 대해서만 조사한 후 페이퍼로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뉴욕 사례에서는 전체가 다 디지털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부분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나 굉장히 고가의 장비를 사용한 게 아니라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크라우드 소싱 기반의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시민의 관심을 유도함으로써 우리의 보행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금까지는 상향식 방식, 그러니까 배출 계수와 그리고 통계 자료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배출량을 현황을 파악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데이터들은 어떤 지역에 어떤 것에 의해서 발생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고 확정 데이터가 나오기 전까지 약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의성에서 다소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실측 관측에 기반한 이제 하향식 방식이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에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이제 지자체 최초로 이제 CO2와 이제 메탄이 측정하는 원격 탐사 기술들을 도입을 위해서 하드웨어의 조건을 설계했고 시범 관측으로 얻어진 데이터들을 어떻게 정책에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보여준 바에는 주요 고농도 온실가스 배출원들은 굉장히 잘 측정이 잘 되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온실가스 저감 정책을 펼쳤을 때 실제 실측 자료로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겠다. 그리고 향후에 위성 관측으로 된 데이터들과 실제 배출량을 기반해서 교차 검증을 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 분야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들어갑니다. 에너지도 들어가고 그 대기오염도 들어가고 기후변화도 당연히 들어가고 폐기물 여러 가지 요소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상호 관련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호 관련성들을 같이 파악할 수 있는 분석 도구 이런 것들이 마련이 필요하다는 요구 사항이 많이 있고, 온실가스 분야에서 상당히 유명한 립웹에 있는 모형과 연계를 해서 재고회전 모형이라는 것을 개발했습니다. 도시에서의 그 기후환경 분야를 통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했습니다. 서울시 전체적으로 보면 에너지 소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구축한 시나리오를 따라가면 2005년도 대비해서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온실가스 배출 같은 경우는 91%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이 됩니다.
오존은 휘발성 유기화합물이나 질소산화물의 광화학 반응에 의해서 생성이 되는데 이 생성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존 관리를 위해서 일부 VOC나 낙스, 배출량 관리를 하고 있기는 하나 오존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VOC 물질별 성분, 즉 화학종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상황입니다. 에탄이나 프로판, 엠부탄, 톨루엔 이런 물질들이 절대적으로 많은 양을 차지를 한다라는 것, 그리고 여름철과 겨울철의 오존 특성이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오존 농도가 높을 때는 대체적으로 아로마틱 계열의 농도 비중이 높고 또 양의 상관관계가 우세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이제 VOC, 그러니까 오존 관리를 위해서는 VOC의 배출원이나 농도를 중심으로 한 상시 관리가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여름철에는 고농도 오존 생성에 관여하는 특정 화학종에 대한 상세 관리를 제한을 하고 이런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선발하는 기초 연구가 탄탄하게 돼야지 실용적인 연구들도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런 기초 연구가 좀 더 창의적이고 의미 있는 결과들을 낳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